안녕하세요. 메디라 한방병원의 정인호 원장입니다. 이제 저는 첫 출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영상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카메라 밖에서 이제 원장님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메디라 한방병원의 부자로 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친한 또 형이기도 합니다. 원장님이지만 그래서 편하게 형과 동생으로 또 혹은 이제 선후배의 관계에서 궁금한 것들을 아니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입장, 환자 혹은 입장에서 정말 보호자 입장 네, 많이 봤으니까 보호자의 입장에서 또 여쭤볼 것들을 그런 여쭤보고 것도 네, 오늘 영상을 촬영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되게 이제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 진단을 받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압박도 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공황 같은 상황에 그렇지. 빠지게 되시거든요. 그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부터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거의 동일한데 암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죠. 그런 기분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주위에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뭐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라든지, 그게 안 되면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보를 좀 얻기도 하고, 결국에는 본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고 뭐 검사를 다 하고 최종적인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일정이 결정이 되지.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의 레파토리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환자분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지쳐. 일단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대학병원에 가잖아? 그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로컬 의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고, 큰 병원 가보세요. 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 서울로 대부분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외래를 잡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때서야 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는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체중이 5kg씩 빠져.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해서. 당연하지.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정말.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거든. 지금 환우분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야. 아, 이게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내일 일어나면은 이게 꿈이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서울로 가는 거야, 대학병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러한 2차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왜냐면은 이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진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막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면은 그때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 방금 얘기했던 거야. 얘기한 것처럼 이 기간에 꼭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뭐 항암을 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그렇지, 그렇지. 그걸 그렇지.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일단 왜냐면 진단은 받았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치료 플랜이 짜여지잖아. 그러면 그때 음.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환자분들 이렇게 얘기해. 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아니면 저 면역치료 뭐 받아야 돼요? 저 불안해 죽겠어요. 잠이 안 오고요. 그 사이에 3주,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암이 커질까봐 무서워요. 실제로 안 커지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 암은 가만히 내비두면 계속 증식하니까. 근데 그때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 가시라는 거예요. 여행. 여행.
그게 왜 내가 여행을 꼭 가족과 함께 다녀오시라고 하냐면은 항암이 됐건 수술이 됐건 무슨 치료가 됐든지 간에 그 치료는 만만한 치료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치료가 수술이 됐건 항암이 됐건 치료 이후에는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사실 그 진단을 받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이렇게 마치 돌이 된 것 같은 느낌? 당연하지. 굳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 여행도 기분이 나야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네. 있지. 여행이 기분이 나야 내가 즐겁게 꼭 하는 가지고 얘기가 무슨 있어. 이별 여행도 아니고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암을 진단 받으면은 대부분이 다 침울해져. 디프레션에 다 빠져.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와. 그렇죠. 그게 내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환자가 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아, 세상 안 무너졌어요. 지금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떠세요? 괜찮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보세요. 사람이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오든지 간에 치료의 여지는 다 있는 거거든. 사기가 되더라도 치료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갈 길이 구말리인데 벌써부터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그때 집에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거기 매몰되면 더 막 우울하고 걱정만 쌓이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보면 굉장히 병원 안에서도 긍정적인 분들, 그렇지.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항암도 잘 그렇지. 견디시고 이제 진짜 말기에 계신 분들도 긍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시고 확실히 이유가 좋지. 예,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너무 긍정적인 분들은 뭐 2년 3년 그러니까. 지나서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도 네. 3년 거의 그렇죠. 이상 사시는 분들의 네. 공통점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뭐, 긍정적인 거는 확실히 그렇지. 그래서 내가 환자분에게 얘기하는 건 아유 면역 치료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뭘 먹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가셔가지고 모든 가족들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아유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대부분 딱 보면 어떠냐면은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환자가 막 디프레션에 빠져 있어. 근데 보호자는 그 너무 안쓰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용기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도 있어. 어떤 거냐면은 보호자가 울상이야 다 그냥. 상담받으러 이제 뭐 이모부터 삼촌까지 쭉쭉쭉 왔어 같이 대여섯 명이 같이 오신단 말이야. 내 진료실 쭉 다 들어오라고 하거든. 환자는 오히려 막 씩씩한데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보호자분들이 막 죽을 상인 거야.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항상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가셔가지고 좀 긍정의 힘을 좀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이게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도 결국은 비슷할 것 같네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저희 병원 안에서도 좀 더 환자분들이 뭔가 파이팅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예. 이제 그래서 비슷하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환우분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네. 이러한 2차 의료기관에 물론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리고 뭐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란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오시지만 환자분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긍정의 에너지. 집에 있으면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잘 안 와요. 왜? 어쨌든 가족들이 으쌰으쌰 해줘도 암 환자가 아니거든. 내가 받고 있는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야. 네. 근데 이런 의료기관에 오면 맞아. 똑같거든. 다 똑같아. 그리고 이분은 또 멀쩡해서 항암 다 끝나고 나갔어. 이제 그럼 그분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그렇지, 끝나고 그런 이제 것도 나도 있고, 곧 나가네 이런 그런 것도 생각도 있고 하고. 어떠냐면 이제 환자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항암 치료를 1차를 했어. 베스 꽂고 그래. 그럼 이제 환자가 이제 알아요. 한 번 한 사이클을 해야지.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이러한 소화장애도 오고 식욕도 감퇴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기운도 나고 그때서야 운동도 좀 하고 한단 말이야. 딱 지났어. 근데 두 번째 항암은 딱 맞았어.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해? 비슷하게 나한테 이 시기별로 이렇게 가겠구나. 오겠네. 네.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갑자기 웬걸?
1차 항암 때 나타나지 않았던 뭐 피부 질환이 오는 거야. 네. 환자 어떻게 돼? 당황하죠. 당황한단 말이야. 좌절하고. 패닉이 돼. 이거 뭔 일이 생긴 네. 거 아니야? 그렇죠. 나한테 무슨 일이 남들은 안 그러는데 그때 옆에 있는 환자가 뭐라고 하겠어? 야야 괜찮아. 나도 그거 다 겪었어. 나도 이것 때문에 나도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또 대학병원에 상하러 가잖아. 그때 가서 이런 얘기했더니 아유 아무것도 아니래. 괜찮아. 이런 것들이 가족들은 해줄 수 없는 거야. 이런 거. 그 환자도 마음이 좀 놓이고. 근데 집에 있으면 전전긍긍이야. 뭔 일 난 거 아닌가. 갑자기 그때부터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가든지 뭐 긍정적인 그렇지. 마음가짐. 그 굉장히 그거? 내가 중요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해라라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네. 어떤 거냐면은 그 사이에 환자분들 내가 이거 꼭 진짜 강조하는 건데 네. 어떠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당연하잖아. 인터넷 엄청 찾아보시죠. 그러면 어디 인터넷이란 말이야. 네. 혹은 책이란 말이야. 인터넷 아니면 책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근데 근데 몇몇 유튜브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항암 치료는 뭐 필요 없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 네.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찍 죽는다. 네. 의사들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안 받는다. 네. 뭐 그런 책들도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은 절대 시청하면 안 돼. 오잖아. 하여튼 진짜 도움이 1도 안 돼.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4기인데 난 이것만 해가지고 싹 다 나. 이렇게 하면 완치된다. 아니면은 대학병원 차라리- 가지 말고 산에 가면 뭐 이렇게 하면 산다. 약간 이런 내용들. 대부분은 진단받고 대학병원 가서 표준 치료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의 보호자가 그런 극단적인 유튜브를 봐서 도움될 게 없어. 네. 어차피 받을 건데 그 치료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피하고 내가 보호자분들이나 환우분에게 추천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대학병원에서 만든 유튜브들이 있어.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 네. 아산병원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메이저 병원들 다 그런 유튜브를 요새는 찍잖아. 거기에 있는 정보를 먼저 얻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막 긁어주지 못한단 말이야. 네. 약간 좀 보편적인 얘기를 네. 많이 해주지. 근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2차 의료기관에서 혹은 몇몇 이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네. 유튜브들 혹은 환우분들이 하는 유튜브들을 그 다음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네. 책도 마찬가지야. 이상한 책 난 개인적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있잖아. 뭐뭐뭐에 살해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책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뭐든지 극단적인 거는 안 좋은 거 같아. 네. 극단적인 거. 사람은 각각 다른데 누구 한 명이 뭐해서 좋아졌다라는 게 나한테 꼭 적용됐을 때 동일한 효과를 낸다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려서 좋을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받고 어떤 수술이나 항암이나 이런 대학병원에서의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신 게 긍정적인 마음 갖고 극단적인 내용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접하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가장 네. 확실한 대학병원에서 만든 그러한 자료들이나. 의료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해라.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음. 대학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항암을 시작하든 수술을 하고 하게 되지. 거기서 만약 수술하면 또 그 이후에 뭐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암이나 방사선 이제 스케줄이 잡혀서 그때까지의 또 기간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네. 그때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나 이런 게 너무 또 많아가지고 남았을까요? 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거론하기가 벅찰 정도로 네. 너무나 많다 보니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만약에 내가 하나를 꼽자라면 네. 정말 그 많은 것들 중에 네. 꼽자라면 어떤 증상 하나하나 혹은 검사 결과 하나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진짜 안 좋아.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있잖아.
좋을 게 일도 없어. 머리 좀 아프고 머리로 전이 됐나?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야. 뭐 유방암 환자인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막 네. 받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전에 없던 두통이 생긴 거야. 음. 근데 두통이 잠깐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3, 4일 지속되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설마 여기에 전이된 게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면은 진행이 조금 많이 됐어. 예를 들면은 유방인 원발인데 뭐 림프 전이를 하셨고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뼈라든지 이쪽으로 좀 전이가 된 상태의 환자야. 그러면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대학병원 교수님께 반드시 이건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보고 그러면은 CT나 MRI를 찍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환자는 그렇지가 네. 않아. 대부분의 환자는 그런 전이가 많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항암 치료 받는 도중에 이쪽으로 다른데 전이도 안 되는데 이로 전이될 가능성 제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드물거든. 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우울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맞는 있어. 말인데 마음은 저 굉장히 공감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검사도 수치가 예를 들어서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뭐 하루 중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히 샘플에 있는 따라 거고, 다를 수도 있어. 샘플에 따라서 요걸 요렇게 그럼. 그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리고 차이도 적어요. 또 크면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네. 혈구 수치. 혈구 수치. 백혈구 네. 수치.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겠어? 대표적인 게 간 수치. 굉장히 민감하시거든. 먹는 거에 따라서 사실 또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매몰돼가지고 이게 또 암이 진행된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고 도움이 안 돼. 환자의 투병생활.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안 할 수가 있을까? 제가 환자였어도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수가 있나 이게?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네. 증상들도 있지. 네. 뭐 예를 들면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흑색이야. 네. 이건 가볍게 넘기면 안 되지. 네. 그럼 바로 의료진한테 얘기해서 대학병원에 보내서 분변 검사를 하던 자멸 검사를 하던 내시경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확인을 하던 네. 그건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 아까 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에 일일비할 필요는 정말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까 형님이 책 이야기하셨잖아요. 책도 정말 많잖아요 서점에. 정말 많지.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상한 책 읽지 마라. 어. 그러면 뭐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되나? 어. 뭐 어떤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네. 일정 부분 도움은 되긴 하지만 형님이 쓴 책 읽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분들 혹은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는 책 딱 2권을 내가 추천을 2권. 하자면 이렇게. 실제 내 환자가 오면은 그 책을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네네. 바로 댁으로 가실 때 서점에 들러서 그 책을 사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많은 환자분들 읽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 그 누가 지었냐면은 김의신 박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야. 굉장히 읽기 쉽게 쓰여졌고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네. 그리고 거기에는 김희신 박사님이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의료기관에서 정말 겪었던 것들을 읽기 쉽게끔 좀 풀어놨거든. 그래서 환자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 긍정 에너지가 막 생겨. 그렇군요. 내가 봐도 생기거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꼭 읽으세요라고 해서 읽고 온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거기 담겨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대사치료, 암을 굶겨 죽이다라는 책인데 그거. 그거. 물론 이제 그 책을 실제 난소암 사기 환자가 이제 쓴 책이고 그리고 이제 영양학자가 같이 공동 집필을 한 거였는데 그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한 사람의 경험을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경계하는 게 그러거든. 내가 뭐뭐에서 나왔다. 네.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네. 재현성이란 걸 담보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책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 난소암 환자의 경험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지만 전체 모든 챕터별로 모든 내용들이 다 논문에 기반되어서 쓰여져 있어. 그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본인이 리서치를 많이 했고 네.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 투병 생활에 적용을 한 거였고 그거를 자기 책에다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거기다 할애했겠어. 우리는 그거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거지. 아까 그 김우심 박사님이 쓴 책도 그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그럼요. 보물 같은 거를 네. 우리 단시간에 진짜 한두 시간 만에 그렇죠.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 네. 배치마킹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책 추천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대학병원의 이런 표준 치료 체계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 사이사이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일단 많지. 첫 번째로 어느 병원에서 어느 교수님한테 그렇지. 받아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거. 누구는 그렇지. 뭐 아산병원이 좋다더라. 누구는 제일 세브란스 중요하지. 여기 병원 그렇지. 원장이 좋다더라. 음. 거기서부터 혼란스러워서 막 싸우고 그렇지. 막 실제로 엄마가 그래. 환자야? 막 이러면서 맞아, 내가 실제로 환자지? 그래. 막, 예. 나는 집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가족 예, 중에 예. 한 분은 무슨 거기서 수술을 해요. 그렇죠. 어디 가셔야죠. 네.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그거 의견 먹지 충돌이 마. 나고. 막 이거 하자. 우리 이거 하자. 아무튼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때 어떤 좀 팁이 될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학병원의 유튜브도 좀 시청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2차 의료기관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유튜브도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좀 들으시고 네.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당연하죠. 간다고 네. 나중엔 싸움 나고 네. 난리도 아니거든. 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장녀나 장남 혹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자녀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누가 됐건 상관은 없고 한 분이 좀 주도적으로 그걸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자식이 셋이야. 우리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은 그렇죠. 65세인데 그렇죠. 뭐 자식이 셋이야. 네. 그러면은 한 분이 좀 그냥 자기가 나서야 돼. 어머님 병이잖아. 그러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좀 시간 할애를 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도 야 내가 알아봤는데 이게 이렇다더라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돼. 한 명이 어떤 그 의사 결정 권한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그렇지. 뭐 이게 한 명이 무슨 뭐 독재처럼 이렇게 하라는 건 네,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해야 돼. 아. 그래 그걸 지금 공유를 해. 자기만 알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가족들은 다 공유를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럼 오늘은 저희가 평소와 좀 다른 방식으로 구자열 원장님과 이렇게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댓글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도 이제 편집된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면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 그래도 몇 번 더 해봐야죠. 아직까지 할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너무. 네.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강의가 거 아니라 뭐 논문에 나온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도 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또 이러한 Q&A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서 몇몇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네. 뭐 이러한 코너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한번 근데 모르겠어. 이 애청자들이 네. 시청자들이 환우분들이 이러한 영상을 듣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라.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학술적인 내용들 말고 이런 게 평소에 좀 궁금했다.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경험적인 거 그냥 사실 얘기하는 그거는 물어보기 거니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저 이럴 때 뭐 어떤 뭐 여행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 쉽게 잘 안 하니까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좀 이야기 나눌 만한
대화 주제들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 네. 첫 출연 고생했어 이노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